제시카가 소녀시대에 나가고 나서 패션 브랜딩 사업을 하면서 승승장구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중국의 사업을 뻗었다가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뿅.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지금 중국 언론 쪽에서 소녀시대의 제시카가 중국 아이돌로 데뷔를 하려 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휴, 또 중국 언론이 중국 언론 했나보다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시카 측의 반응과 지금 제시카의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완전히 또 없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전 소녀시대의 제시카가 지금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시카 나이에 무슨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냐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나이 30이 넘은 과거의 슈퍼스타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승을 하고 나면 그 팀으로 아이돌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활동을 시킵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엄마는 아이돌이랑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막 한국의 엄마는 아이돌이고 그대로 뺏겨간 건 아니고, 엄마는 아이돌이 나오기 꽤나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던 프로그램입니다. 승풍파랑 적저저라는 프로그램인데 시즌2까지 진행을 했었고 시즌3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시카가 출연을 한다라고 중국 언론들이 흘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 한국에서 잘 나갔던 나이 먹은 중국인 K-팝 스타들이나 중국 배우들이 거의 출연을 하고요. 서로서로 경쟁을 해서 나중에는 최종 5인조 아이돌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 시즌에는 미스 A의 중국인 멤버들인 페이랑 지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배우들 중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장백지 같은 거물급 배우들이 참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페이랑 지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렇게 대단한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미스 A라는 그룹 자체가 엄청난 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죠. 걸그룹 역사상 가장 대단한 데뷔를 한 그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당시의 메가 히트곡도 배드걸 굿걸, 남자 없이 잘 살아, 굿바이 베이비 등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곡들도 많아요. 장백지는 홍콩 영화가 낳은 최고의 여자 스타 중에 한 명으로 아직까지도 손꼽히고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이름값이 꽤나 묵직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건 화제성 하나 때문만은 아닐 거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내가 장백지면 그냥 이제 편하게 살아도 그만인데, 홍콩을 대표하는 배우가 나이 40살 넘게 먹고 다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다, 도전 정신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 거죠. 여튼 3월 6일에 제시카는 본인의 웨이보 계정과 인스타 계정에 Coming Soon 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2019년에 앨범 작업을 했었는데 다시 앨범을 하나 내놓나? 아니면 새로운 브랜딩이라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Coming Soon 이라는 글을 남긴 지 딱 일주일 뒤에 중국 언론사에서 승풍파랑 적저저 시즌3에 제시카가 출연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줄줄줄 나와버리는 거죠. 약간 뿌려둔 떡밥이나 시기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시카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대응하지 않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진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언론에서 뿌린 건 출연만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중이라 리사같이 심사위원 포지션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참가자 포지션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무래도 참가자 포지션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중국 언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풍파랑 적저저 시리즈를 생각했을 때 과거 티어급 스타였던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아이돌로 만들었더니 방식이 K-팝이 아니라 너무 중국 C-팝식 아이돌이라서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강했고 너무 중국스러움이 강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괜히 제시카가 참가해서 데뷔하고 할 바에야 심사위원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생각을 해봅시다. 참가자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승을 해서 데뷔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데뷔하면 중국 C팝 묻어서 촌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K-팝 스타였던 본인 이미지에 타격이 오는 거고, 우승을 못하고 그냥 시청자 어그로 끄는요, 우리 위대하신 중국 연예인들이 이만큼 수준이 올라갔다, 한국 K-팝 탑스타를 눌렀다, 이런 그림을 만드는데 이용되고 버려진다면 또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문제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시카라는 아이템은 그냥 얼굴 한번 비추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아이템이고,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이슈를 만들거나 둘 중 하나로는 쓰일 텐데 전자도 후자도 딱히 본인에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뿅.
자, 그러면 제시카는 왜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제시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일 겁니다. 제시카가 소녀시대에 나가고 나서 패션 브랜딩 사업을 하면서 승승장구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중국에 사업을 뻗었다가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제시카가 소녀시대를 탈퇴하고 브랜딩 사업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쪽도 중국이랑 같이 연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사드가 터지고 한한령이 터지고 해서 한국 한류 스타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못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랑 한한령을 핑계로 제시카가 중국에서 활동한 돈들을 중국 회사가 정산을 안 해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약속했던 축권비나 자문비 같은 것들도 다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제시카는 중국에 넘어가지도 못해. 중국 기획사들은 돈도 제대로 안 줘. 제시카는 중국에서 일을 해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이 지나고 이제 슬슬 한국 가수들이 중국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중국 회사에서 제시카는 우리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제시카는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이러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제시카 입장에선 진짜 중국 회사가 뻔뻔하고 화가 날 건데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정산이 늦었다. 중국 법적으로 그런 거다. 한한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적절하게 둘러대버리면 이게 계약상으로는 계약 파기 이유를 넘어갈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제시카 측의 행동들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오히려 제시카가 패소를 해버린 거죠. 대법원까지 넘어갔지만 결국에 제시카는 패소하고 20억이 걸려있는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거기다가 2021년 9월에는 본인의 브랜드가 채무 미납으로 인해서 80억짜리 소송을 또 당해버렸거든요. 두 개 합치면 소송액만 100억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시카가 국내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것마저도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녀시대 탈퇴 당시에 SM이랑 입이 서로 맞지 않으면서 엄청 큰 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제시카는 SM에서 나보고 나가라 그랬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소녀시대 활동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전념하고 있었는데 회사와 소녀시대 8명으로부터 오늘부터 너는 소녀시대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이런 통보를 받게 되어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라는 글을 본인 SNS에 써버린 거예요. 뭐 완전히 연예계가 발칵 뒤집힐 일이죠. 그런데 또 SM에서는 제시카가 탈퇴를 원했다. 소녀시대 활동을 그만하는 걸 원해서 탈퇴를 시킨 거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는 거죠. 제시카가 패션 사업에 발을 들이면서 소녀시대 활동에 계속해서 무리가 일어났고 지속적인 논의를 같이 해봤지만 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제시카가 먼저 탈퇴를 이야기했고 앨범 활동 한 번을 마지막으로 소녀시대를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차피 탈퇴하는 거 빨리빨리 8인 체제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빠른 결정을 내린 것 뿐이다 라는 입장을 내보낸 거죠. 소녀시대라는 시대를 풍미한 그룹의 멤버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소속사와 입이 같이 맞아버리지 않게 된 거죠. 어떤 쪽의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겠지만 SM 쪽에선 당시 많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회사가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SM이라는 대형 소속의 가수가 회사와의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면 국내 활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시아준수, 김준수가 TV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죠. 회사와 분쟁이 있고 난 뒤로 그렇게 내가 슈퍼스타였는데 어떤 방송에서도 불러주지 않더라 라고 말이죠. 물론 국내 뮤지컬 배우 최고라는 조승우의 몸값을 가볍게 넘기면서 엄청난 인기를 과시했고 성공적인 배우 생활을 하긴 했지만 동방신기라는 시대를 풍미한 그룹의 인기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대한민국 공식 뮤지컬 대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한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종편 채널의 트로트 프로그램의 심사 패널로 참여를 하게 되었죠. 김준수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행보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에 물음표가 많이 떴었습니다. 본인은 어떠한 방송에라도 나가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혹이 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대형 기획사랑 개인이 틀어져 버린다면 방송에 출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SM과 작별하고 바로 중국 활동을 이어가 버린 제시카 입장에서는 국내 활동은 김준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중국 방송에 나가서 어떻게든 떡상각을 잡아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중국 아이돌 데뷔설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지만 소녀시대의 제시카가 이런 행보를 가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여러분들의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